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왼쪽 팔까지 찌릿하게 저려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라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전화기를 잡으려 해도 손이 떨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 몸속에 숨겨진 비상 버튼을 눌러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채널 인생 활력소의 의사 이나영입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는 어르신들께서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식과 자신감을 얻게 되실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어르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이 소중한 지식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만약이라는 가정은 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중요한 순서를 놓치곤 합니다. 이것저것 민간요법을 떠올리기 전에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우선적인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먼저 어르신의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영순위 행동은 바로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기침을 하거나 어디를 누르거나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절대 원칙입니다. 혹시 말을 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119 번호만 누르고 연결된 상태로 두십시오. 요즘은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먼저 구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전화를 미리 걸어두지 않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은 꼭 약속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전화기를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아스피린이랄 325음지를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 즉 파이프가 혈전이라는 찌꺼기로 막혀서 발생합니다. 아스피린은 그 찌꺼기를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막힌 파이프를 뚫기 위해 긴급 투입된 배관공과 같습니다. 혈액을 묻게 만들어 심장으로 피가 조금이라도 더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평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없었고 의사에게 심혈관 질환 예방 목적으로 복용해도 좋다는 확인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내가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신 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비상용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집 현관문이나 방문의 잠금 장치를 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십 초일 수 있지만 뇌와 심장에 산소가 부족한 어르신께는 그 몇십 초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미리 길을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준비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절대로 집안을 서성거리거나 눕지 마십시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이 자세는 심장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우리 몸의 무게 중심을 안정시켜 심장이 불필요하게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걷거나 움직이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요구하게 되고 이미 막힌 혈관에 더 큰 압박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즉 119 신고, 아스피린 복용,
문 열어두기, 그리고 편안히 앉아 기다리기. 이 4가지 필수적인 행동을 모두 마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질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내 몸을 스스로 돕는 다음 단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며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발견해낸 지혜,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놀라운 응급 버튼을 활용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소화 불량에 효과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합곡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합곡혈이 위급 상황에서 심장을 진정시키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 안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와 현대의학의 과학적 원리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먼저 합곡혈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왼쪽 손바닥을 활짝 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왼쪽 엄지와 검지 사이의 두툼한 살 부분을 잡아보십시오. 그 부분을 살짝 힘주어 눌렀을 때 유난히 뻐근하고 아픈 느낌이 드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보통 검지 쪽 뼈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이제 그 지점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찾은 합곡혈을 강하게 누릅니다. 마치 뼈를 향해 지그시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5초 동안 압박하고 2초 동안 힘을 빼는 것을 반복합니다. 누를 때는 약간의 통증이나 찌릿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아, 제대로 눌렀구나 하는 신호입니다.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양손을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간단한 손지압이 위급한 심장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 서양의학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곡혈과 같은 특정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입니다. 심지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도 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극심한 가슴 통증을 완화시키고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 폭주하는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합곡혈은 수양명대장경이라는 중요한 경락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경락은 우리 몸의 기와 혈이 흐르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심장마비는 심장 주변의 기혈 순환이 막혀서 발생하는 극심한 정체 상태입니다. 이때 합곡혈을 강력하게 자극하면 전신의 기혈 순환을 촉진하여 막힌 곳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즉 심맥에 쏠린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합곡혈 지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동서양 의학이 모두 인정하는 과학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를 마법처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내 몸과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고 두려움을 집중력으로 바꾸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지혜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건강 정보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이라며 기침을 아주 세게 하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치라는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보들이겠지만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때로 병보다 더 무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침을 세게 하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을 느끼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아주 잠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침을 하면 순간적으로 흉부의 압력이 높아져 뇌로 가는 혈액을 몇 초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겪는 대부분의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기침을 세게 해도 막힌 혈관이 뚫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침을 반복하면 체력만 소진시켜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 주먹으로 가슴을 치라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의사들이 아주 드문 상황에서 사용했던 흉부 압박법이라는 전문 의료 기술입니다. 눈앞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제세동기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하던 것입니다. 일반인이 훈련 없이 이 행동을 할 경우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심장에 더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한두 개의 성공 사례는 기적에 가까운 일일 뿐 대다수에게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세계 유수의 심장학회, 예를 들어 대한심장학회나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일반인에게 이 방법을 절대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다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다시 한번 가장 안전하고 검증된 황금률을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119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문을 열어두고 마지막으로 합곡혈을 지압하며 차분히 구조를 기다리십시오. 이것만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응급처치법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애초에 심장마비가 찾아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명약은 비상약 상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매일의 식탁과 발걸음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창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3가지 심장보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을 막는 것은 결국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의 힘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식 밥상에 있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먹지도 않던 귤이나 아마씨 같은 낯선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음식들을 더 자주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째, 김치입니다. 잘 익은 김치 속의 유산균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장 건강은 곧 혈관 건강과 직결됩니다. 둘째, 등 푸른 생선, 예를 들어 고등어구이입니다. 풍부한 오메가3는 혈관 속 염증을 청소하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셋째, 미역국입니다. 미역의 풍부한 미네랄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외에도 두부, 각종 나물 반찬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들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약속해 주십시오. 모든 음식에서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숟갈만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르신의 혈관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어르신들의 심장에 가장 조용한 적은 바로 의자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하루에 30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은 튼튼해집니다. 만약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시다면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보셨다면 중간에 꼭 일어나서 집안을 몇 바퀴라도 어슬렁거리며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것 자체가 최고의 심장 운동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보다 더 지독하게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우리는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쑥스러워도 자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화투라도 치면서 함께 웃어보십시오.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의 즐거움과 연결감이 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대신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행복 호르몬이 바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보호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심장은 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먹는 소박한 한 끼 식사, 집 앞을 걷는 몇 걸음,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전화 한 통, 이 수천 개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르신의 튼튼한 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어르신들께서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지식을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도 사용할 줄 모르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지식은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몇 가지 숙제를 내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숙제는 어르신 스스로와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숙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어르신의 손을 펴고 오늘 배운 합곡혈의 위치를 직접 찾아보고 눌러보십시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 119를 단축번호 1번에 저장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부탁입니다. 이 귀한 정보는 어르신의 휴대폰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유되지 않으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바로 배우자분께, 경로당 친구분들께, 그리고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여 주십시오. 혹시 모르니 우리 같이 보고 꼭 기억해두자. 이렇게 지식을 나누는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전도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 저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은 심장 건강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창에 편하게 글을 남겨주십시오. 저 의사 이나영이 어르신들의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우리 모두의 건강 사랑방으로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삶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지식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만약을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서 어르신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저희 인생 활력소가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지식은 더욱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